자, 앞서 페이지에서 미분 방정식을 풀이하는 일반적인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고요. 어떤 경우도 우리가 다 풀 수 있는데 우리가 이런 2차 미분 방정식을 선형 미분 방정식을 풀다 보면 대표적인 그런 소스 함수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대표적인 소스 함수에 대한 솔루션은 잘 알려져 있으니까 이제 그걸 정리를 해봅시다. 첫 번째로 소스 함수가 지수 함수인 경우는 어떻게 되겠는가? 어떤 상수 곱하기 exponential cx 이런 경우. 사실 이제 이게 지수 함수라고 했는데 이제 얘가 삼각 함수를 포함하고 있죠. 이제 삼각 함수에서는 이제 c가 복소수 허수 단위 i를 포함하고 있으면 이제 삼각 함수니까 사실 이제 그것까지 다 포함하고 있는 거다. 염두에 두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내가 풀이할 미분 방정식이 이런 미분 방정식이에요. 자, 일부러 이제 디퍼런셜 오퍼레이터의 꼴을 사용을 해서 미분 방정식을 적었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이제 호모지니어스 솔루션은 이미 다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A가 다르면 어떻게 되고 A와 B가 서로 같으면 어떻게 되고 이제 그거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자, 이 경우에 파티큘러 솔루션은 무엇인가? 파티큘러 솔루션은 자, 우선 우리가 앞서서 직관적으로 시도했던 것처럼 exponential c 곱하기 x가 답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지수함수는 아무리 미분해야 자기 자신이 계속 나오는 거니까 이런 미분 오퍼레이션을 하더라도 exponential cx라는 그 함수 꼴이 그냥 살아남을 것 같죠, 그렇죠? 그래서 근데 실제 살아남고요. 그럼 양변 이제 개수를 맞춰주려면은 c 빼기 a C 빼기 B 이게 답이 돼요. 그럼 이제 여기서 금방 아실 수 있다시피 C가 A나 B랑 같으면 이 답은 성립하지 않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경우는 언제 이렇게 되는 거냐면 C가 A랑도 다르고 그리고 C가 B랑도 다를 때에는 답이 이렇게 된다. 여러분이 한번 직접 대입해서 해보십시오. 지수함수의 좋은 점은 뭐냐면 이런 미분 오퍼레이터를 당하면 이 미분 오퍼레이터는 숫자가 되는 거죠. 미분하면 그냥 C가 그냥 바로 앞으로 튀어나오는 거예요. 여기가 C 빼기 B가 되고 여기가 C 빼기 A가 돼서 요 개수가 분모 캔슬돼서 K 곱하기 X만 CX가 이제 살아남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만약에 C가 A나 B 둘 중에 하나랑 같을 때에는 이제 저게 답이 안 되겠네요. 그렇죠? 그럼 예를 들어서 C가 A랑 같고 그리고 C는 이제 B랑은 다르다고 쳐봅시다. 이 얘기는 이제 당연히 A하고 B가 이제 다를 때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거네요. A하고 B가 다른데 소스가 둘 중에 하나야. 그러면 exponential cx는 답이 될 수가 없겠죠. 그러면 얘는 뭐가 답이 되느냐? 얘는 exponential cx 앞에 x를 하나 곱한 게 답이 되고 그 앞에 개수는요 뭐가 되냐면은 c 빼기 b의 k가 답이 돼요. 자, 여기 x가 하나 튀어나왔는데 왜 x가 튀어나왔냐면은 호모지니어스 솔루션 할 때도 a하고 b가 같으면은 x가 하나 나왔잖아요. 지수함수. 이제 그거랑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러분 이걸 대입을 해서 실제 x 곱하기 exponential이 저 미분 오퍼레이터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한번 일단 차근차근 따져 보십시오. 그러면은 이게 답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복잡한 거는 A가 B가 같은데 A하고 B가 같은데 그게 또 하필이면 C하고 같은 경우 자, 이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그럼 뭐 금방 이게 답이 될 것이다 짐작할 수가 있겠죠. 그쵸? 짐작할 수 있고 근데 실제 답이 되고 앞에 개수는 이제 이렇게 됩니다. 그럼 내가 이걸 다 외우고 있어야 되나? 앞에 외우는 건 별 의미가 없고 외우면 뭐 편리하니까 외울 수 있으면 외우고 중요한 거는 각각의 케이스에 이게 파티큘러 솔루션의 핵심 파트인 거고 그 앞에 개수는 내 기억 못하겠다 그러면 이제 저 미분 방정식에 대입을 해서 그 답을 이제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요 예를 한번 볼까요? 아까 갑시다. 예를 한번 풀어보고. 자, 아까 어떤 걸 했었냐면은 자, 요런 미분 방정식의 파티큘러 솔루션을 이제 구하는 걸 했어요. 그렇죠? 자, 얘는 여러분 이제 미분 오퍼레이터가 익숙하지 않으신 분은 이제 이 미분 방정식은 뭐랑 똑같냐면은 자, 요걸 전개를 해봐. d가 그냥 숫자라고 전개를 해보면은 생각하고 d제곱 더하기 d 빼기 2잖아요. 자, d라고 하는 연산자는 그냥 보통의 사칙 연산을 자 그대로 다 적용할 수 있다. 이제 이걸 기억을 하시고, 그럼 d제곱이니까 2번 미분 더하기 d 한 번 미분 빼기 2y는 자, 요걸 푸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걸 풀어라 그러면 이것의 호모지니어스 솔루션이 무엇인가 그걸 알려면 이제 요걸 찾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요 노테이션에 익숙하셔야 돼요. 저 미분 방정식을 보고 금방 인수분해를 해서 d 빼기 1, d 더하기 1 이걸 찾아내실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럼 얘는 이제 어떤 케이스예요? 얘는 A는 1, B는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C가 1인 케이스네요. 그렇죠? 물론 이제 K는 1이고요. 그러면 이제 얘는 두 번째 케이스에 해당되는 거네요. 그렇죠? C가 A랑 같은 경우. 따라서 답은 파티큘러 솔루션은 x 곱하기 익스포넨셜 x 배 1 더하기 2 해서 3분의 x 익스포넨셜 x가 되는 겁니다. 이 경우에 호모지니어스 솔루션은 그냥 뭐 c1 익스포넨셜 x 더하기 c2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x. 그렇죠? 자, 이게 이제 지수함수 경우고요. 그다음 이제 대표적인 게 우리가 하모니 오실레이터니 뭐 이런 문제에서 많이 나오는 게 그 소스항이 삼각함수로 주어지는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삼각함수면 뭐 k 곱하기 뭐 sin cx라고 해도 될 거고요. 아니면 이제 sin 대신 코사인이어도 아무 상관없고요. 자, 이런 케이스에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자, 미분 방정식이 우리가 다루는 게 y 더블 프라임 더하기 여기 뭐 알파 자, 요런 걸 푸는 거예요. 자, 요런 걸 푸는 방법은 이제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내가 y 대신에 내가 어떤 이런 함수를 생각할 건데 자, 요런 함수를 생각할 텐데 책에 있는 것대로 쓸까요? 대문자 y로 썼네요. 자, 이런 함수가 있는데 얘가 복소수 함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복소수 함수고 얘는 이제 리얼 파트가 있을 거고 허수 파트가 있겠죠. 그렇죠? 두 함수의 합이에요. 그러면 이제 원래 이 미분 방정식이 나한테 딱 주어졌다라고 하면 내가 여기 이걸 이제 머릿속으로 어떻게 생각을 하는 거냐면요. 머릿속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요 y라고 하는 내가 구해야 되는 함수가 있잖아요. 내가 구해야 되는 이 함수가 저 대문자 y의 허수 파트다. 이제 이렇게 간주를 하는 거야. 간주. 그러니까 내가 원래 난 얘만 구하는 건데 쓸데없이 얘도 구하는 거야. 문제를 더 확장을 하는 거예요. 문제를 가끔 이제 수학 문제를 풀다 보면 뭘 구하라라고 하는데 그럼 구하라고 요구하지 않은 다른 것들
것들을 더 포함해서 문제를 풀다 보면 그 문제를 확장한다라고 하는데 일반화한다라는 말을 쓰는데요. 그렇게 하면 오히려 더 문제가 더 잘 풀리는 케이스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책에 나온 노테이션 굳이 다 따라할 필요 없으니까 이제 나름대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자, y라는 내가 얘를 구해야 돼요. y라는 이 함수를 구해야 되는데 얘는 어떤 복소수 함수의 이미지너리 파트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미지너리 파트. 그럼 이 대문자 y는 어떤 미분 방정식을 만족할 것인가? 이 대문자 y는 자, 이런 미분 방정식을 만족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간주하는 거야. 문제를 확장했어요. 원래 실수 함수를 구하는 건데 내가 그 실수 함수를 구하는 것보다 어떤 복소수 함수를 먼저 구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이런 걸 구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오일러 공식에 의해서 뒤에 파트는 k 코사인 cx 더하기 i k 사인 cx죠. 그렇죠? 자, 그럼 이제 내가 확장된 이 미분 방정식은 소스항이 두 개가 있네요. 소스항이 두 개가 있지. 여기 이런 소스가 하나 있고요. 자, 이런 소스가 하나 있어요. 근데 이 선형 미분 방정식의 특징이 뭐라고 했죠? 소스가 여러 개 있으면 솔루션은 각각의 소스로부터 얻은 솔루션으로부터 해를 구한 다음에 그 해에 합이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 대문자 y는 누구에서 얘는 이제 두 개의 소스로부터 답이 오는 거야. 이 y는 k 코사인 cx를 소스로 가졌을 때의 답과 그 다음에 ik 사인 cx를 소스로 했을 때의 답, 두 개 각각의 답의 합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부터 만들어지는 해는 대문자와의 실수 파트가 되겠네요. 모든 게 다 실수니까.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이건 소스가 이미지너리 넘버 유닛 i가 들어있으니까 이제 허수가 되겠죠. 여기서 만들어지는 모든 솔루션은 그러면 금방 내가 알고 싶은 거는 sin cx를 소스로 가는 그 답을 알고 싶은 건데 그 솔루션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솔루션은 요 대문자 y의 허수를 구하면 되는 거예요. 허수 파트만 찾아내면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 이제 얻은 결론은 뭐냐면은 이 미분 방정식의 해는 확장된 미분 방정식을 고려하고 거기서 답을 얻은 다음에 그 답의 허수 파트를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소스가 그러면은 소스가 k 코사인 cx였다. 그러면 답이 뭐가 되는 거야? 이 확장된 미분 방정식의 해를 구한 다음에 그 해의 실수부를 구하면 되는 거죠. 실수 파트를. 자,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이걸 그냥 말로 이제 원리를 설명드렸고, 이걸 이제 적용해서 문제 푼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 예를 보시면 금방 더 쉽게 이제 이해하실 수가 있는데, 자, 이걸 푸시오. 그러면은 문제를 확장해서 어떤 복소수 값을 갖는 함수 대문자 y를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걔는 어떤 소스를 갖냐면 exponential 2ix라는 소스를 가져요. 자, 그러면 이건 이제 지수함수가 됐죠. 지수함수가 되고 c가 2i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얘를 어떻게 풀라고 했냐면은 이제 호모지니어스 솔루션을 알아야 되고 저 미분 방정식 호모지니어스 솔루션은 그냥 쉬우니까 그냥 바로 쓸게요.
자, 요거잖아요. 그래서 미분 방정식을 미분 오퍼레이터를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되는 거니까, 자, 이거는 이제 그럼 어떤 케이스가 되는 거야? A가 1, B가 마이너스 2, 그 다음 이제 이 지수함수로 했을 때 K가 4가 되고 C가 2i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답을 바로 쓸 수 있는 거죠. 파티큘러 솔루션은 A와 B가 다르고 C가 다 다르네요. 그럼 이제 얘는 2i 빼기 1, 2i 더하기 2, 4 exponential 2ix가 되고요. 이제 얘를 좀 정리를 좀 해야 되겠죠. 정리를 하면은 자, 이렇게 돼서 얘는 6 마이너스 3i에 마이너스 4 exponential 2ix. 그래서 요거의 허수부를 구하면 이제 걔가 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정리까지는 제가 안 하고, 얘는 내가 요 얻은 요것의 허수부를 구하면 된다. 그래서 얘는 허수부를 계산해 보면은 5분의 1 코사인 2x 빼기 5분의 3 사인 이제 2x 뭐 이제 이런 게 답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이 미분 방정식은 여러분들이 역학에서 많이 보는 그런 거죠. 하모니 오실레이터 아니면 이제 RLC 회로에 그 외부에서 외력이 존재하는 그런 케이스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금방 풀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간단히만 이제 언급할 건데요. 이제 소스항이 지수함수 지금 이제 이렇게 있고, 여기 곱하기 어떤 이제 n차 다항식, 이제 n차 다항식 이런 꼴로 되어 있을 때는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이것도 차근차근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는데 이것의 해는 또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A와 B가 같으냐 다르냐 뭐 케이스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다 설명드리진 않고 책에 있는 이제 답을 여기다 쓰고, 자, 이런 꼴이다. C가 A랑 다르고 그리고 C가 B랑 다르면 그때 여기 그러니까 파티큘러 솔루션은 뭐냐면 exponential cx는 그대로인데 여기 또 어떤 n차 다항식이 있어서, 그럼 n차 다항식 하려면 각 차수의 개수를 알아야 되는데 그 개수를 어떻게 구하느냐? 대입해서 구하면 된다. 이제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A와 B가 같고 더군다나 또 C도 같다. 그러면 어떻게 답이 어떤 꼴이 될 거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까? 자, 이제 이렇게 추측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A는 C가 A랑 같고 그리고 B랑은 다를 때는 어떻게 되느냐? 그럼 얘는 이제 X 곱하기 CX QNX가 된다. 자, 이런 내용인데 여러분들이 이건 한번 스스로 깨우쳐 보도록 하십시오. 자, 이 6절에 보면 자, 이 2차 미분 방정식이 여러분들 금방 공부하시면서 수업 들으면서 아셨겠지만 역학이나 이런 데서 이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제 여러분들이 특히 이제 6절에 나오는 모든 연습 문제들을 다 한번 풀어보시고요. 그 중에서 이제 여기 보면 6-30번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 D연산자를 이용한 이제 여러 연산 규칙을 여러분들이 한번 연습을 해봐라, 그런 게 나옵니다. 꼭 이걸 다 해보시고
내가 이 미분 연산자를 아주 자유롭게 다룰 수 있을 만큼 꼭 연습을 해보십시오. 나중에 여러분들이 양지각각을 배우실 때도 여기서 연습을 하는 게 이제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뭐 문제들 한번 열심히 풀어보시고, 예를 들어서 뭐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연산자의 이제 작용에 관한 그런 건데 꼭 한번 연습을 해보십시오. 이제 6절에 이게 중간에 있는 연수 문제이고요. 이제 아직 6절을 다 끝내지 못하고 6절 뒷부분에 보면 이제 피지컬 example을 통해서 이게 선형 미분 방정식의 풀이를 이제 다루는 파트가 있는데, 이게 다름 아닌 이제 레조넌스 파트예요. 그래서 일종의 이제 응용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여러분들이 일반 물리나 아니면 역학 시간에 이제 공부하셨던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체계적으로 총 정리한다는 의미로 그 내용들을 다음 수업 시간에 이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